안녕하세요. 청대 걸륜기 서양 식물에 대한 관심과 화해화첩의 제작, 공정화가 여성의 해서지폐첩을 중심으로를 발표할 주하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지폐첩은 청대 공정에 서양의 아네모네, 라눈쿨러스, 바질 등 8종류의 꽃을 그린 화첩입니다. 이 화첩은 1757년 걸륜 황제의 명을 받은 공정화가 여성이 서양으로부터 전해진 이국적인 식물을 그린 것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기존 공정 화해화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꽃 주제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서양의 꽃이 청 공정에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전하진 않지만 화면처럼 해서지폐첩은 서양과의 인적, 지적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시행했던 걸륭제가 황실의 서양식 정원을 조성한 시기에 그려진 화첩이라는 점에서 해서지폐첩의 제작 과정과 그 의미를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지폐첩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화첩을 소장한 대만고궁박물원에서 화첩의 개괄적인 소개나 화첩을 그린 화가 여성의 궁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연구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화첩으로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화첩과 관련된 최근 연구로는 화훼 주제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화면에 보시는 황제에게 조공온 세계의 모든 남녀 한 쌍을 묘사한 왼편의 직공도와 천하의 모든 새와 동물을 기록한 조보와 수보의 도보들이 청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 이미지로 제작되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 화훼와에 다루어지지 않던 식물 주제를 그린 화첩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에 저는 본 발표에서 공정화가 여성이 해서집회첩에서 서양의 화훼 주제를 구현한 특징적인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화첩이 제작된 의도를 밝히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차에 따라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6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머릿말 다음으로 첫째, 청황제의 강력한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정원을 복제한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둘째, 청대 공정화가 여성이 새로운 주제를 전문적으로 그린 작품 경향을 살펴 권룡제가 해서지폐첩을 그릴 작가로 여성을 선택한 이유를 살피겠습니다. 셋째, 해서지폐첩 속 서양 식물이 청 공정에 전래된 서양로가 지어진 건설의 역사와 정치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해서지폐첩의 서양식물 주제를 각각 밝히고 표현 양식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대 권륭제가 서양의 지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권력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서지폐첩이 제작된 것을 파악하고 나아가 공정의 화훼 그림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제작되었던 전체적인 흐름을 추적하는 데에서 본 연구가 의의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장에서는 청대 황실의 지식 수집과 정원 조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은 한족뿐만 아니라 만주, 몽골, 위구르, 티베트 등 여러 소수민족을 포용하기 위한 통치책으로 청대 황제가 다스리는 새로운 지역의 경관이나 민족 그리고 동식물 자원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여 기록과 그림으로 정보를 집대성하였습니다. 특히 관룡대에는 화훼 지식에 대한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이 있는 앞서 본 조보와 수보에 더하여 화면처럼 해양 생물인 해착화보나 다음 화면에 모란을 그린 목묘주림과 국보 같은 화보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권룡제에게 조공을 바친 민족을 설명한 족보 형식의 직공도를 비롯해 동물과 식물 등 각종 소재를 망라하는 백과사전적 지식이 수집되고 집대성된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으나 권룡제가 이처럼 사람, 장소, 사물을 분류한 문화사업을 추진한 것은 황제가 방대한 지식 권력을 가진 군주임을 드러내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8세기 다양한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백과사전, 동물원과 식물원 또는 호기심의 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세계를 축소하여 표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대의 지식 수집과 집대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로 화면처럼 18세기 강희제와 권륭제의 명에 의해 편찬된 최대 규모의 유서, 즉 백과사전의 편찬을 들 수 있습니다.
왼편의 고금도서 집성과 오른편의 사고전서의 편찬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청대왕실 정원인 원명원의 특히 서양식 정원의 조성은 세계를 축소하여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1년의 백과사전 편찬 사업은 한족이 아닌 만주족 출신 황제가 유교 경전을 비롯해 역대 도서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이전 한족이 통치한 왕조를 계승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찬 과정에는 화훼에 관한 고금의 지식을 수집하고 서적으로 편찬한 것을 빠뜨릴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강희제의 명으로 제작된 고금도서 집성에 앞에 보시는 화훼백과사전, 폐문제의 과학군반고가 있습니다. 이 책은 꽃그림은 없이 식물의 생장 정보와 관련된 역대 문학 모음집으로 목차처럼 특징은 꽃 종류를 다룬 장이 32권으로 다른 주제 중에서 가장 방대해 꽃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축적된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걸륜 시기에 이르면 청궁정 대표 화훼화가 추일계가 꽃 주제만을 단독으로 다룬 최초의 화란서, 소사나보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처럼 화훼백과사전과 꽃을 그리는 지식이 수집되고 책으로 집성되는 배경 속에서 해서집회첩의 새로운 화훼 주제가 선택되고 사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지식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실에서 화훼를 포함한 과거와 현재 지식을 수집하고 문헌과 그림으로 편찬한 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황제의 강력한 통치 기반을 구축하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대 황제들은 새롭게 다스린 지역의 대표적인 풍경을 선택해 황제의 정원에 복제하고 옮겨온 경관들을 조성했습니다. 청대 황제들은 황실 내 정원에 황제가 만리장성 밖 세외 지역이나 강남 순행기간 방문한 소주, 양주, 항주에 유명한 명산, 원림, 그리고 정자 같은 건축물을 정원이라는 황제의 구역 안에 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륭제는 황실 정원인 원명원 서북쪽에 지도와 같이 서양을 상징하는 이국적인 꽃을 심고 서양식 건축을 구현한 서양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서양로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중 파괴로 소실되어 사진처럼 잔해만 남았으나 만주 출신 공정화가 이란태가 권륭제의 명으로 제작한 화면의 복면 해기치를 비롯해 서양루 동파나 20점이 이국적인 경관을 고증해 줍니다. 서양루는 본 논문에서 다룰 새로운 서양식물이 유입되는 창구로 권륭제가 명하여 1747년부터 랑세녕, 왕치성 등의 서양 선교사들이 조성하였습니다. 서양루는 서양의 풍경을 청황실 정원에 복제한 것으로 이는 황제가 바다를 건너 서양 지역의 풍경과 지식까지 수집할 수 있는 권력자로서 권위를 표상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정원 속 경관의 축소와 복제, 그리고 이국적인 지식의 수집은 여성이 제작한 해서집회첩처럼 새로운 화해 주제가 그려진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권륭시기 황실 정원이 가장 활발히 조성되었던 청중기 1745년에서 67년에 서양로가 건립된 맥락과 새로운 화해 주제가 그려진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서집회첩을 제작한 여성의 생물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부재하나 청황실 공방인 조판처 당원의 기록을 통해 여성은 1737년에서 57년 사이 약 20년간 공정에서 활동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처럼 여성은 1737년 6월 당한 기록을 통해 공정의 동생 여서와 입궁하였고 1747년 7월 기사로 최고 등급 화가인 1등 화화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 황실서작품 목록 석고보급에는 여성의 작품이 37개가 기록되었는데 확인된 32개의 표처럼 대부분 작품들이 채색 화훼 추측류여서 꽃과 새 및 동물 그림에 특화된 화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1등 화화인이 된 후 권륭제를 위해 황제의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화가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성이 그린 새로운 주제를 연도순으로 살피면 화면에 1745년 어필 봉길도 축은 권륭제가 반산행궁 순행 후 옛 절에서 본 화분에 심긴 귤 주제를 다음으로 1750년경 여성이 서양화법을 익힌 왕유학과 합작하여 제작한 소수도책은 만주족의 발상지인 장백산에서 자라며 한 나무의 8종의 다른 잎의 모습을 박물학적 표본처럼
낮장을 그리고 신성한 나무의 전체 모습을 두 화책으로 제작하였으며 뒤에서 자세히 살필 1748년과 57년에 제작된 왼편의 가산천형 첩과 해서집회첩을 비롯해 앞서 본 1761년 조보와 74년의 수보 같은 지식 수집적 동식물 주제를 전문적으로 그린 화가임을 살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학풍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장정석은 강희 용정 연간까지 활동한 중요한 사신화가였습니다. 사신화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원 소속의 환인 관료로서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유교 경전과 시를 익힌 신하였습니다. 그런 장정석은 전통 화훼와 양식의 새로운 꽃 주제를 다룬 뒤에서 살펴볼 화면의 세회화훼 도건처럼 황제의 새로운 꽃 지식을 수집한 전례가 되는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장정석에게 그림을 배운 여성은 비록 사신화가는 아니었지만 장정석 밑에 수학하여 사생한 체제 공필화에 능하고 황제의 정보 수집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권륭제에게 명받아 다수의 지식을 기록하는 회화를 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서집회첩의 제작 배경과 서양료의 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해서집회첩은 총 8종류의 서양에서 전해진 새로운 식물 주제를 그린 화첩입니다. 앞에 보시는 청황실 소장품 목록인 석거보급 속편의 기록에 따라 해서집회첩은 주황 표시처럼 8개의 대꾸하는 폭에 서양에서 전래된 새로운 화훼 주제를 그리고 각 꽃의 이름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화첩 마지막 폭에 권륭 정축 소춘인 1757년 10월 신하 여성이 그리고 왼편에는 신하 우민중이 꽃의 특징을 해설한 화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훼 주제가 그려진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 중국 토양에 이식된 식물들이 권력년간 대규모로 조성된 황실의 서양식 정원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야 합니다. 청대 황실의 서양 정원 서양루의 조성을 살피겠습니다. 서양루는 루이 14세가 보내온 화면 속 왼쪽 베르사유 정원과 오른편 분수 하나를 본 권륭제가 낭세령, 왕치성, 에게몽 등의 서양 선교사에게 왼편 회기칩 하나 같은 건축과 다음에 남면대수법에 사슴 사냥하는 사냥개의 분수 설계를 그리고 본거에서 가장 집중해서 살필 피에르 드 잉칼빌에게 다음과 같이 서양루 속 정원화단의 적용을 명령하였습니다. 북경 서북쪽에 위치한 서양루는 중국 본토의 왼쪽 화원 정면처럼 유럽식 미로 정원과 오른쪽 남면 해안당처럼 바로크 건축을 축소해 옮겨둔 정원으로 서양의 꽃이 전래된 창고이자 황제가 바다를 건너 서양 지역의 풍경과 지식까지 수집할 수 있는 권위를 표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양을 상징하는 화훼가 청궁정에 전래된 것은 서양로 정원의 조명을 담당했던 프랑스 선교사 피에르 드 잉칼빌을 통해서였습니다. 잉칼빌은 선교사 신분으로 1740년 중국에 들어왔으며 처음에는 중국 공정 조판처 유리공예품을 제작하였으나 그는 식물학자로 청황실 정원의 씨앗을 채취하기 위해 공정 정원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잉칼빌은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 조경 담당자였던 베르나르 듀시에 같은 유럽 식물 학자에게 서신을 보내 앞에 화면 목록처럼 황제에게 진상할 유럽의 꽃 씨앗과 뿌리 종류를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잉칼빌은 서신에 적힌 주황 표시의 8개의 꽃은 이유 살필 해서집회첩의 8종류와 일치하는 꽃으로 서양의 꽃이 청황제에게 전해진 과정을 알 수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목록의 씨앗 중 잉칼빌은 가장 아래 보라색 표시와 오른편처럼 함수초 실물을 길러 황제에게 진상했고 왼편의 그림처럼 1753년 서양화가 낭세령이 이를 그려 오늘날 전해집니다. 확대한 황제가 직접 남긴 어제시에는 북경에 머무는 서양인 신하가 바치는 선물로 서양에서 전래된 화해임을 기록했습니다. 잉칼빌은 이처럼 이후 식물학자로 인정받아 서양료의 조경을 담당하게 되었고 뒤에서 살펴볼 해서집회첩은 이처럼 궁정에서 활동한 서양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처음 궁정 정원에 전해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집회첩의 서양식물 주제와 표현을 살피겠습니다. 화면의 해서집회첩은 권륭제가 특별히 이름 지은 새로운 서양식물 화첩으로
그림의 상단의 보라색 표시 제목에 따라 차례로 단락열, 조양봉, 서주반, 효은감, 천추와 류금령, 백향원, 자양훈을 그린 화첩입니다. 화첩 왼편에는 우민중이 기록한 식물의 특징을 화면에 표 1로 정리하면 8종의 화훼는 황색, 홍색, 자색, 백색의 꽃들로 각기 다른 향기를 지녔으며 모두 서양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민중의 해설을 대표적으로 조양봉을 통해서 살피면 그림 오른편 상단에 보라색 표시된 조양봉은 걸륭제가 지은 이름으로 오늘날 식물명과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민중이 왼편에 기록한 주황 표시의 양명, 즉 불어 명칭인 알불신을 통해 오늘날 카푸치닌이라는 식물 이름을 중국어로 음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7종의 식물도 화면에 아네모네 블랑쉐를 아니마니 블랑세로, 라논콜러스 루즈를 오로농 신열 로일로, 그리고 페티 바질릭 블랑쉐를 배적 파급 리가 블랑같이 음역한 것입니다. 화면의 서주반과 효용감은 오늘날 아네모네과 식물로 서로 꽃의 색이 다르며 우민중의 묘사에 따라 서주반 식물은 꽃은 사발이 위로 향한 모습이고 사진과 같이 잎은 모란과 비슷하게 세 갈래 잎이지만 모란잎은 잎이 꽃 크기만한 데에 비해서 서주반의 잎은 그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천추와 류금령은 오늘날 라눈쿨러스과 식물로 꽃의 색만 분홍과 노랑으로 다르며 천추와 식물은 우민중이 1000개의 잎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화면같이 잎이 수없이 많이 중첩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백향운과 자양운은 화면의 서주반과 효연감은 오늘날 아네모네과 식물로 서로의 꽃의 색이 다르며 우민중의 묘사에 따라 서주반 식물처럼 꽃은 사발이 위로 향한 모습이고 사진과 같이 잎은 모란잎과 비슷하게 세 갈래로 되어 있지만 모란은 잎이 꽃 크기만한 데에 비해 서주반의 잎은 그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천추와 류금령은 오늘날 라눈쿨러스과 식물로 꽃의 색만 분홍과 노랑으로 다르며 천추와의 실물은 우민중이 1000개의 잎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화면같이 잎이 수도 없이 많이 중첩된 것이 특징입니다. 백향운과 자양운은 오늘날 향신료과인 바실릭과 식물로 우민중의 기록처럼 꽃의 색만 다릅니다. 앞에 백향운은 흰꽃이고 다음 자양운은 보라 꽃받침이 있습니다. 화면의 실물 바질은 여러 개의 가지가 뭉쳐나며 특히 잎에서 나는 진한 향이 사랑받는 것이 특징으로 이국적인 식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걸륭제는 서양의 화훼가 중국 토양에 이식된 것을 기록하기 위해 해서지폐첩에 새로운 식물 주제를 선택하고 그림으로 기록하게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대 궁정화가 여성인 서양의 꽃이 황실 정원에 심긴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새로운 서양 식물의 정보를 전달하듯 박물학적 표본처럼 표현하였고 서양의 꽃을 전통 화훼 초충도의 구성을 차용해 배치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서양의 식물을 박물학적 표본처럼 표현한 대표적인 예로는 화면 오른편의 조양봉 실물처럼 여성은 꽃잎의 붉은 띠를 정확하게 채색했고 화첩의 노란 표시처럼 꽃받침의 모습은 화면 왼편에 채집된 표본처럼 봉황머리같이 묘사했으며 잎의 혈관 부분을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조양봉, 천추와 단락열 부분을 생물학적으로 박물학 표본같이 화면에 꽃의 앞면, 옆면, 그리고 봉우리 맺힌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여 새로운 식물의 외형적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았습니다. 여성은 서양의 이국적 화훼가 중국 황실 정원에 심긴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해서지폐첩의 가장 특징적인 점인 땅의 지면을 구획하고 경물을 구성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화면처럼 전통적 화훼화 구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5대 남당 서희의 화훼초충권처럼 화훼초충도의 배경 구성인 노란 표시 땅의 지면을 구획하고 괴석과 작은 풀을 그리는 경물 배치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청걸륜기
공정의 대표적 화해화풍이던 추일개의 화훼두책 규화처럼 배경이 없는 절지화의 모습을 그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여성은 새로운 서양의 꽃을 전통 중국 화조화의 경물 구성 방식으로 그려낸 이유는 이국적인 8종의 화훼가 중국의 땅에 이식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구성적 전략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청대 궁정에서는 해서집회첩 외에도 이전부터 열화와 만주 지역의 새로운 화훼를 그린 왼쪽부터 세회화훼 도건과 가산천연첩이 제작되는데 이 화첩들을 비교해 해서집회첩의 표현 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각 화첩은 청 황제가 새로운 화훼를 소유한 것을 그린 것으로 식물의 외형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공통되나 잘려진 꽃가지를 그린 세위화훼 도건과 가산천연첩과 달리 해서집회첩은 꽃 뒤에 땅과 풀과 개석의 배경을 그리고 화훼를 배치하여 구별됩니다. 세위화훼 도건은 노란 표시의 묵사에 따라 1705년 사신허가 장정석이 북방의 열화로도 불리는 세외 지역의 총 66종의 야생 화훼를 그린 것입니다. 지도처럼 세외 지역은 만주, 몽고, 티베트 소주민족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외교 군사 통치의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이 화첩은 강희제가 새롭게 지배하게 된 지역의 식물을 수집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장정석의 화관은 청초 화해화가 였던 운수평의 피리를 따른 아래의 시평도건 같이 배경을 그리지 않고 화훼만을 단독으로 그렸지만 화면처럼 이전에 그리지 않던 세외 지역의 야생 화훼를 그렸습니다. 따라서 왼편의 세외 화훼 도구는 황제가 이전에 없던 세외 지역의 화훼 정보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해서집회첩과 제작 목적이 동일하지만 오른편 해서집회첩의 새로운 꽃 주제를 괴석과 풀과 함께 그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화면처럼 만주 지역의 새로운 꽃 주제를 그린 또 다른 화첩으로 가산천연첩은 1748년 여성이 해서집회첩을 그리기 몇 년 전 그린 식물 주제입니다. 지도처럼 가산천연첩은 만주족의 발상지인 성경의 전통 신앙이었던 샤먼교의 제사의례에 피우는 향초 4개를 그린 것입니다. 이는 만주족 제사의식의 신성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표본처럼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특히 화면의 실물 꽃 사진처럼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흰색, 노란색, 분홍색으로 만발한 실제 꽃잎 부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성은 가산천연첩에서 오히려 제사에 쓸 잎과 가지 부분을 포착해 표본같이 그린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만주제사에 쓸 잎과 가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 왼편의 가산천연첩은 황제가 새로운 식물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목적이 해서집회첩과 동일하나 오른편의 해서집회첩은 배경이 없는 박물학적 표본보다는 청대 토양에 심어진 새로운 식물 주제를 그린 점이 차이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를 맺겠습니다. 먼저 첫째, 서양의 화훼가 바다를 건너 청궁정에 이식된 것은 18세기 청 황제들이 서양에 대한 확대된 시각을 보여줍니다. 둘째, 권륭식이 빈번해진 서양과의 교류와 서양 조공 사절단들이 가져온 화훼 및 이국적인 보물의 수집은 서양 국가들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황제가 다스리는 천하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셋째, 청대 황제가 지식을 수집하고 대규모의 서양 정원을 건축한 의미는 서양에 대한 상징적인 지배력을 주장하려는 황제의 열망을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집회첩에서는 이전에 그리지 않던 세회와 만주의 새로운 꽃주제를 다룬 화첩인 세회화의 도건과 가산천연첩과는 다르게 궁정화가 여성은 서양의 꽃이 권룡 황제의 땅에 이식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표본 같은 정교한 표현과 전통 화해화의 경물 구성 방식을 취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해서집회첩을 통해 청 황제가 먼 서양 지역의 새로운 문물과 지식을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리지 않던 서양의 화훼 주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궁정의 화훼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에 의의를 두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